경매 투자는 정말 위험해. 잘못하다 그나마 있는 돈마저 날린다. 경매 절대 하지 마라. 경매하다가 진짜 큰일 난다. 그렇게 조그만 돈으로는 부동산 경매 투자하기 힘들어. 괜히 남의 말만 듣고 시작했다가 돈도 시간도 버리지나 마라. 경매로 산 집은 재수 없다고 아무도 살지 않으려고 해. 경매 그거 정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거야. 경매로 나온 집들은 모두 하자가 있는 것들이야. 낙찰 받아봤자 수리비만 엄청 깨질 거야. 경매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부정적인 시선과 인식들. 경매 투자 정말 위험할까요?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일까요? 그럼 도대체 경매는 뭐가 위험하고 왜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경매 진행 단계별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경매 투자를 시작하기 전 단계이신 분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본인이 스스로 부딪히고 이겨내서 경매 투자를 할 수 있겠는지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물건 검색 단계입니다. 경매는 경매로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하나하나 검색을 통해 투자해야 할 대상을 스스로 골라야 합니다. 이때 검색을 통해 체크해야 할 사항들은 경매 날짜, 해당 지역 법원, 물건 용도, 감정가, 최저가, 말소 기준 권리, 실거래가 등 다양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 이외에도 그 물건의 권리 분석과 교통, 상권, 학군 등의 입지와 미래 가치를 본인이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정확한 분석과 잘못된 판단은 경매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 위험한 결과의 책임도 물론 본인이 져야 합니다. 권리 분석의 오류로 인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가게 됩니다. 물어줘야 하는 보증금이 많다면 잔금 납부를 포기하게 되어 입찰 보증금이 아깝게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입지 분석과 미래가치 판단 미스로 인하여 수익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결과가 생기면 경매를 괜히 했다는 후회가 생기고 경매 시장을 완전히 떠나버리면서 거긴 위험한 곳이라 단정을 해버립니다. 두 번째, 시세조사 단계입니다. 시세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정확하게 조사해야 본인에게 맞는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충 시세를 어림잡거나 부정확한 시세는 잘못된 입찰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찰가로 낙찰을 받는다면 취득세, 법무비, 대출 이자 등의 여러 부대 비용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시세보다 낮은 낙찰가로 마이너스 수익의 위험이 있습니다. 감정가와 같은 경매 사이트의 정보를 쉽게 믿어버려서 소중한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시세조사 때에는 실수요자인 척 연기하면서 중개사와 전화통화를 하고 부동산에 방문도 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경매 때문이라고 말하면 부동산에서는 낙찰받고 오라든지 상대를 아예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중간 단계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면 쉽게 지쳐버리고 낙담하게 되며 추진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대충 넘어가 버리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경매의 위험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될 뿐입니다. 세 번째, 현장조사 단계입니다.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은 현장에 직접 가서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일반 매매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만 경매는 교통이 편리한지, 근처에 상권은 잘 발달되어 있는지, 학교는 다니기 좋은지 이런 주변 환경들을 스스로 확인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평일이나 주말에 따로 시간을 내서 임장을 가야 하는데 이런 수고를 하기 싫고 귀찮아하고 대충 넘어가 버리면 상당히 위험한 경매 투자가 되어버리고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매로 나올 정도의 부동산들은 대부분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 하더라도 입찰자가 많아 경쟁률이 높아져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일반 매매처럼 내부를 쉽게 살펴보고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내부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로 낙찰을 받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입찰 전에 점유자를 만나서 내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부에 누수나 곰팡이 등 수리해야 할 곳을 감안해서 수리비와 같은 금액적인 위험을 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입찰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다들 입찰가를 정하는 자신만의 판단 기준이 있으신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정보를 얻고 분석하여 판단을 했지만 입찰 시에 가격을 정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높은 가격을 적어내는 사람이 낙찰을 받기 때문에 조사한 데이터를 뒤로하고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높게 적어내는 경우 비록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낮은 수익이나 오히려 금매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해 마이너스 수익이 나버리기도 합니다. 입찰 가격을 정할 때는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분석한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계속된 폐찰에도 이렇게 해야 하고 경쟁자가 많아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경매 투자는 외롭고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길이기에 한순간 흔들려 버리면 큰 손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경매 입찰 서류를 작성할 때도 실수를 하는 사람도 경매 법원이나 뉴스를 통해 종종 보게 됩니다.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경락자금 대출 단계입니다. 본인의 자금 상황에 맞게 물건을 찾아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대출 가능 금액을 너무 높게 잡아서 투자금 부족 때문에 낙찰 후에 잔금을 미납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너무 욕심을 내면 경매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적은 수익이라도 내면 좋은 것이고 우리는 좋은 경매 투자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작은 수익이라도 자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것들이 모이면 큰 자산으로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5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5억의 낙찰가로 물건을 받았다면 4억 5천만 원의 대출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출을 4억 5천만 원까지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너무 적은 투자금으로 금액이 큰 물건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자산이 위험합니다. 본인 투자금에 맞춰 물건을 고르고 낙찰을 받아서 몇 번의 수익이 쌓이다 보면 차츰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투자금과 대출 가능 금액을 파악해서 경매에 입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경매는 대출 후에 잔금을 납부하고 임대나 매도를 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임대나 매도 시기가 늦어지면 대출 이자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지게 되고 계약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명도 단계입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아도 일반 매매처럼 바로 부동산을 인수할 수 없습니다. 경매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온전히 집을 소유하기까지 절차와 명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낙찰 후 매각 허가 및 확정까지 2주, 그리고 잔금 납부 4주,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는 명도 기간에 따라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리 긴 기간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 사이 이사철이 지나가서 임대 및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 공실기간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명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점유자와의 협상 스트레스, 과도한 이사비 요구, 그리고 약속한 이사 날짜를 어기는 경우 시간과 비용은
늘어만 갑니다. 이런 위험도 견뎌내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명도를 하기 위해 점유자를 찾았더니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었고 잠수를 타는 일도 있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고 일부러 계속 버티는 점유자는 어쩔 수 없이 강제 집행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집 내부를 홧김에 모두 부셔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경매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단계로 임대나 매도가 늦게 되어 공실이 지속되면 비용과 시간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경매가 위험한 이유 이미 예상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이런 리스크 때문에 경매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극복하지 못한다면 모두 쉽게 경매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수 있고 어려워하고 남들이 꺼리기 때문에 그 안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들을 미리 알고 잘 피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강한 마인드로 극복할 수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오히려 이런 위험 요소 하나하나가 기회가 되어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늘 기회란 놈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리스크를 이겨내고 극복해낼 마인드가 있을까? 여러 교육생들을 접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사람만이 꾸준히 낙찰받고 수익을 올리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경매의 위험 요소들이 누군가에게는 장점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매 투자에 앞서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경매 투자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와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